얘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와 중국의 위안화도 와라는 게 약세로 가는 거야. 연고점 뚫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원화도 와.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 (39분) 증권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혼자 하겠습니다. 이영수 대표가 베트남 출장, 베트남에 가는 관계로 다낭에 갔는데 잘 쉬다 오시겠죠. 오늘 그래서 혼자 합니다. 오랜만에 혼자 하네.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장? 그냥 자 일단 또 한 발 오늘은 뺍니다. 금요일 지나 금요일 저녁에 로딩되고 다음 주를 봐야 되는데 다음 주는 조금 우당탕탕 거릴 수 있겠어. 그래서 발 빼는 전략. 사실 본질은 내년도도 어려울 거라고 보지. 진짜 리얼을 원해? 아니면은 리얼이지. 리얼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서 지금 너무 세게 간다 그래서 조금 살살하라고 하는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세게 하면서 찍힌다고. 찍히고 말게 할 게 있나? 돌아가는 상황이 거지 같아.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없지. 지금 등장하는 거는 이제 일본이지. 일본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네. 일본 엔화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10시 목요일 10시 16분 20초 달러엔 환율이 149.93엔 150엔이 굉장히 겁나는 거야. 일본도 개입을 지금 막 해. 개입하는 방법은 엔화 약세를 컨트롤하려면은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금리를 인상하든지 아니면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달러를 풀어가지고 끄집어 내려야 되는데 금리 인상 절대 못해. 왜요? 일본은 금리 인상하면 나라 망해 진짜 망해. 그럼 달러 풀어야 되네. 그렇지. 외환 보유고 1조 1,000억 달러 정도 있는데 1조 3천억 달러인가? 하여튼 뭐 있어. 1조 달러 이상이 있는데 풀어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를 풀면은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거든. 일부. 그러면 미국이 좋아하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미국 금리가 또 오르는 거야. 실제 미국 금리가 지금 또 올라. 시장 금리가 오른단 말이야. 10년물 금리 지금 4.16%야. 그러면 우리 금리도 올라야 되는데 오를 것 같으니까 금융위에서 오늘 빵 막았어. 채권 안정 펀드 풀어가지고 캐피탈콜이라는 방식으로 뭐 용어는 어려우니까 너 몰라도 되고 나도 잘 몰라. 모르는 거 있고 응수해주겠다. 얼마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응수해주겠다는데 긴급한 것만 급하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는 미봉책이지. 당국이 개입하는 거 일본도 그렇고 모든 중앙은행이나 국가나 과도함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 근데 개입하는 것 자체는 속도를 늦추는 뿐이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미국 정도가 돼야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어. 왜? 중국 죽을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는 때려야 돼. 그게 패권주의라고 해서. 그 옆에 뭐 일본, 한국 다 두들겨 맞는 거야. 이게 심상치 않은 거지. 결국에는 시작도 안 했다라고 혹자들은 뭐 비관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뭐 사실 그게 맞아. 어설피 주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데이터를 보면서 바로 라이브로 하기 때문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의 이제 중앙은행이 어떤 식이냐면은 일본은 장기 침체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 성장률도 낮고 물가도 안 올라. 근데 전 세계는 물가가 다 올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타이트닝을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양적 완화를 해.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안 오르기 때문에 실제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은 3% 수준이에요. 그게 네이션 일본은 골 때린 게 인플레이션이 두 개야. 네이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국가 인플레이션 전체가 있고 그다음에 도쿄 인플레이션이 따로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비슷하긴 한데 도쿄 인플레이션은 지금 빠르게 올라오거든. 일본의 젊은 소비층들은 소비를 해. 쓰고 죽자. 근데 일본의 전체적인 인구는 노령화돼 있잖아. 할배할매들은 돈을 안 써. 수입은 계속 들어오는데 안 써. 그게 몸에 배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올라와.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계속 경기를 오히려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 진작책, 유동화, 자산 뭐 양적 완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에다가 묶거나 정책 금리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는 일본밖에 없어. 일드 커브 컨트롤, 수익률 곡선을 조작하는 거지. 어떻게 조작하냐면은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중앙은행이 그 BOJ가 다 사줘. 거의 한 50%를 사주고 나머지가 이제 일본의 공적 연금, 노령화 연금들이 사주고 나머지는 또 해외에서 사주거든. 계속 사주는데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BOJ라는 일본 중앙은행은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 뚱뚱해져. 자산을 계속 사주니까 채권을. 근데 무한정으로 사줄 순 없어. 미국도 무한정으로 못 사니까 페드가 금리를 인상하고 채권을 팔고 긴축으로 들어가잖아. 인플레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은행이 사주면은 돈이 현금이 나가니까 현금이 자꾸 풀리잖아. 그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거야.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게 왜 코로나 때 그랬잖아. 막 경기가 위축되니까 채권을 막 매입해가지고 돈을 풀어줬는데 일본도 지금 그런 형태를 몇십 년째 가고 있지. 30년째 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무한적으로 갈 수 없는데 BOJ는 이미 밸런스시 대차대조표가 뚱뚱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YCC라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 잘 안 먹혀. 그게 어제 일본 JGB라는 채권 시장에서 이슈가 터졌단 말이지. 터지면서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지. 일본 거를 던지는 거야. 이게 못 견뎌 손실을. 그러면은 일본 연기금 같은 데도 일본 국채를 팔아야 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수익률이 올라가고 금리가. 그래서 일본의 JGB 10년물이 걔네는 0에서 0.25 밴드로 딱 묶어놔서 하루의 변동폭이 위아래 25bp야. 0.25%인데. 상한가 같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걸 어제 뚫어버렸다. 그게 몇십 년째 유지되다가 뚫었다고. 살짝 뚫었어. 그러니까 뭐지? 어떡하지? 와씨, 막 놀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개입이 들어오는데 개입이 안 먹혀. 태핑을 하는 거야. 왜 이 투기 자본들이 한번 탁 던져. 150엔 트라이를 하려고 일본 거를 던졌는데 당국이 쫙 들어오니까 그쪽 당국의 힘을 좀 보는 거야. 그러다가 얘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위안화도 와! 와라는 게 약세로 가는 거야. 실제 약세로 가. 달러당 위안화가 7.26 위안까지 이제 가는 거지. 연고점 뚫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원화도 와! 그러면 달러 환율도 폭등할 수 있어.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 한번 막 그럴 위험성이 지금 자꾸 보이니까 빼는 거야. 발 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막을 수 있느냐? 궁극적으로는 못 막아요. 어딘가는 터지고 죽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극단적인 것들이 나와야 속까지지. 안 그러면 힘들다고. 자, 일본의 YCC가 깨진다. 이게 큰 이슈고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지. 몰라 잘. 뭐 일본이 왜 저러는지.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야. 일본은 단일 국가로 유로존 빼고 미국, 중국, 일본. 그다음이 뭐 영국도 터졌지. 영국도 터질 거야 결국에는. 그럼 8위가 우리나라인데 GDP 규모로 봤을 때 우리나라 튼튼한 나라고 좋은 나라인데 일본의 꼼수에 지금 자꾸 놀아나는 거지. 이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본의 금융위기 수준에 이 150엔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32년 만에 뭐 엔저 이렇게 얘기하지만 97년도 IMF 때 일본의 엔화가 달러엔이 148엔을 갔었거든. 그걸 지금 넘었어 이미. 아시아는 사실상 외환 위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하기 싫은 거지. 뭐 액츄얼리 한 팩트는 우당탕탕인데. 항상 뭐 터지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하잖아. 터지고 나면. 자,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게 뭐야?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 붙기 원해. 아, 위험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붙어가지고 왜? 일본은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6.25 전쟁이라는 우리나라의 전쟁을 딛고 일본이 급속도로 팽창했던 국가잖아. 그러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 때 엔화를 절상을 빵 시키는 바람에 잃어버린 30년을 맞았지만 다시 또 일본은 부응하고 싶은 거야. 야욕이. 그래서 어떻게 독도에다가 지금 계속 훈련하러 들어오지. 한미일 연합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길기를 달고 독도에서 해상훈련을 하는 거는 북한을 자극하고 싶은 거지. 궁극의 뒤에 넘어선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계속 자극하고 분쟁이 일어나길 바래. 그래야지만이 시선을 좀 돌리고 그러지 않겠니? 그러니까 일본이 야욕에 놀아나면 안 된다. 근데 잘 모르면 놀아날 수 있다.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제 꼬라지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이런 얘기를 내가 굳이 뭐 해가지고 내가 얻는 것도 없고 위험해요라고 했을 때 당신 말이 맞아서 위험을 잘 피했어요가 아니라 씨발 네가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할까봐 굳이 내가 워닝을 줄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느끼는 감은 굉장히 좀 안 좋다.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지. 조심해야죠. 그럼 대안이 있느냐? 사실 종목은 그때그때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간에 들었다 놨다를 항상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들어 올릴 때는 종목이 나오겠지. 또 뭐 좋은 기업들은 있어. 좋은 기업은 있는데 그 가치를 못 받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전체에 묶일 경우에는 뭐 테마도 잘 안 먹히고 그렇다고 뭐 테마를 뒤따라가면서 뒷북 칠 거야라고 이건 좀 그렇잖아. 물론 근데 눈에 딱 보일 때는 있겠지. 그러면 종목 항상 뭐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나 그다음에 리딩방은 절대 아니고 요즘 리딩방 금감원에서 집중 단속하지. 리딩방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대가바라고 뭐 진짜로 없기 때문에 저는 매일경제TV의 앵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은 저희 협업이니까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텔레그램 요즘은 카톡에서 뭐 좀 많이들 넘어온다고 하잖아. 그래서 텔레그램에 가치투자 클럽, 텔레그램에 주식 돋보기, 그리고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은 그쪽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계좌 개설 링크를 통해서 계좌 개설하시고 잔고 100만 원 이상 유지되면은 문자 서비스는 가요. 시각각 변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좀 긴급하다 싶은 뭐 시황이나 아니면은 또 눈에 띄는 기업들,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진 기업들이나 뭐 아니면 이슈가 좀 될 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고 리딩방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자, 하여튼 일본. 불편한 일본. 그럼 대안이 뭘까? 일단은 시장을 좀 피해 있던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잖아. 대부분 다 주식으로 잔뜩 물려 있고 손실이 나고 있고 그럼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니까. 근데 손실 나고는 절대 못 팔아. 뭐 엔간한 손실이어야 팔지. 그렇지 뭐 반토막 나는데 어떻게 팔아요라고 대부분 그렇게 질문하시지. 그러면 뭐라고 답변 드려?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놓어서 든지 레버리지 이게 다 비주로 나타난 거잖아. 일본이 금리를 왜 못 올리냐면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66%.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뭐 짐바브웨나 이런 데 빼놓고 제일 높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중앙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BOJ 중앙은행이 같은 놈끼리 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 근데 금리가 만약에 올리잖아. 자기들이 원하는 금리가 아니라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순간 266%의 부채 비율에 이자에 깔려 죽는다고. Understand?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야. 근데 금리가 올라가. 시장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어느 순간 빵 오를 수 있어. 그러면은 그 부채를 감당을 못 하는 거지. 늙음하게 이제는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웃으면서 살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이런 산업 모델이나 인구 구조의 모델이 항상 일본식으로 많이 피가 돼 있다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거든. 늙어가는 세상에 아파트 한 채 깔고 앉아 있는데 은행 대출 이빠이 자고 일어나면 이자 벌어둔 돈에 얼마는 다 이자 영끌한 이자 거기에 이제 ABCP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터졌잖아. 얘기 안 했나? 레고랜드? 지난주에 레고랜드 얘기했잖아. 레고랜드가 터졌고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막 일으켜 놓은 모래성들이 막 무너지니까 요즘에 또 뭐 찌라시 아닌 찌라시 돌잖아. 건설사 부도설도 있고 증권사도 그렇고 증권사 론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다 부채 빚을 내서 이루어 놓은 것들인데 성장을 계속하거나 멀쩡한 세상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거 이상의 투자가 없지.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다 솎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를 못 견뎌요. 금리를 못 견딘다고. 지금은 재테크가 거의 nothing 수준이야. 유일한 게 뭐 달러 적금 같은 거.
달러 예금. 뭐 예적금이 제일 좋던데. 그렇죠. 제일 편해요. 네, 금리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예적금으로 가고 특판 예금 같은데 금리 많이 주는데 근데 이제 너무 뭐 많이 주는 뭐 요즘 PF 관련된 것들은 차환을 해야 만기가 돌아온 것들을 차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자를 막 20% 주는 것도 등장하는데 그런 건 진짜 위험한 거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파생하는 우리 파생쟁이들은 숏을 칠 수 있지. 선물 매도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옵션을 할 수도 있고 글로벌로 할 수도 있고 뭐 합성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고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 그게 안 되잖아. 그래도 파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거는 뭐 ETF는 두 가지지.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올라갈 때,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수익이 나는 것들은 인버스 ETF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긴 해. 근데 ETF를 이제 거래하시려면은 증권사에다가 문의하셔서 금융투자협회인가에서 인터넷 교육을 1시간 받아야 돼. 그러면 받은 인증 번호를 또 증권사에 알려주면은 계좌를 열어주는데 그 문의는 해당 증권사에다가 해보셔야지. 나도 잘 모르겠어.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는 그런 것들이 안내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쟁 관련주 내가 좀 별로 싫어하지만 빅텍 같은 거 또 주말에 지금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북한을 자극하잖아. 북한이 먼저 일본 영해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넘겼고 지난번에 그랬더니 일본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치고 뭐 군사훈련도 하지만 직접적인 제재를 독자적으로 실효성은 없더라도 상징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과 핵개발과 관련된 그리고 미사일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발표했다고. 뭐 대규모 발표는 아니고 뭐 근데 실효성은 없는데도 했어. 그랬더니 북한이 또 장사정포하고 막 쏴대잖아. 그러니까 자꾸 자극하는 거야. 자꾸. 그러면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중국에 뭐 대충 다 그런 토론방에 올라와 있던 것 같던데 중국에 이제 양회가 다음 주부터인데 이번 주에 이제 정당대회인가 뭐 용어가 좀 어렵지만 20차 전당대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끝나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했지. 곧 조만간에 또 막 계속 나오지 않을까. 북한이 그럼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담화를 보면은 대만을 향한 공격적인 얘기가 있고 전술핵에 대한 전진 배치 얘기도 있고 막 위협적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를 앞세우겠어? 북한을 앞세운다 그랬잖아. 이게 마루타처럼 미 중국 간의 패권 전쟁에 가장 첨예한 전진 배치돼 있는 데는 남북이란 말이야. 그 중간에서 일본은 계속 모략질을 해. 왜 할 수밖에 없어. 자기네가 살아야 되니까. 일본이 잘한다고 뭐 칭찬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 살아야 되니까. 이번에 빈살만이 11월에 오기로 했다고 했는데 물론 정부에서는 오기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산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 하잖아. 근데 온다고 보도는 다 나왔었는데 그랬더니 태국에서 20차 G20 정상회담인가 하고서는 일본을 가요. 싱가포르하고 일본인가. 빈살만이 한국을 건너뛰었어. 그럼 그게 누구의 작품이겠니? 일본의 작품 아니겠니? 합리적 의심이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다음에 이제 미북 정상회담을 하노이에서 했는데 끄트머리에 빠그러졌잖아. 결국엔 일본. 원희룡 그 장관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를 날아간다고 해서 잠깐 반짝하지만 모르지 그게 얼마나 성과를 거둬올지는. 참 돌아가는 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돼. 매번 그랬지만 잘 안 돼. 답답해. 현실은 잘 직시해야 되고 그렇다. 오늘 혼자 하는데 씨 우울하네. 그 150엔이 이제 빅피겨인데 거기에 이제 통화 옵션들이 잔뜩 걸려 있거든. 그러면은 ELS라는 거 들어봤잖아. ELS 낙인, 키코 사태 이런 거 들어봤지? 레벨 이게 베리어 옵션이라 그래서 구간을 딱 정해놨는데 구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이제 수익률이 높고 돌려주는. 그러니까 도박으로 치면은 요 작은 구간 안에 딱 들어가는 거. 이게 넓으면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 동전 던지기를 할 때도 넓으면은 이제 돌려주는 이자가 작고 수익률이 작고. 근데 이 베리어 옵션들이 보통 저기까지 가겠니? 설마? 그게 150엔에 잔뜩 걸려 있거든. 그러면 딱 치는 순간 낙인이 풀리면서 와다다다다 아까 있잖아. 와. 아이씨, 난 그럴까봐 겁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개입이 들어간단 말이야. 필사적으로 개입하는 거야.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 않은 게임이거든.
미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갈까? 미국은 중국이 타격받기를 원한단 말이지. 그냥 상식적인 거야. 미중 무역 전쟁, 미중 패권 전쟁, 패권 전쟁은 물러서는 순간, 양보하는 순간 뒤로 확 밀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계속 때려야 되는데 잘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안 죽지. 그 거대한 나라가. 그러니까 목이라도 흔들어 놔야 되잖아. 중국도 인플레이션이 좀 낮은 편이야.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2.8%, 일본보다 낮지. 아, 미안합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방송 2시간 하고 또 이거 바로 1시간 하고 거의 목이 혹사당하니까. 공식적인 인플레이션은 중국이 2.8, 일본이 3%, 우리나라가 5.6, 미국이 8.1, 8.2. 미국이 더 높잖아, 그지? 영국은 10% 나왔어. 독일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는 뭐 몇십 퍼센트야, 뭐 20%인가. 하여튼 뭐 물가가 높은데 중국도 땅덩어리가 크니까 거기도 제어를 좀 하잖아. 컨트롤하는 나라. 일본도 컨트롤하는 나라. 일본 국민들을 컨트롤하는 거지. 중국도 그래서 부양을 하고 싶어 경기를. 중국 부동산도 심각하잖아, 그지? 헝다 사태가 터졌듯이. 중국 뭐 우리 아시아 쪽의 부동산 위기는 한 번도 안 왔잖아. 서프라임은 미국 부동산이잖아. 서프라임 미국 부동산 터지고 유럽에도 부채 위기가 터졌었고 아시아에는 없었단 말이야. 아시아는 IMF 이전 이후로는 그지? 그러니까 아시아는 부동산이 지금 잔뜩 어디가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부동산이 다운이야. 그래서 부동산이 참 걸림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부 부동산은 또 오르겠지. 어디만 올라? 오르는 데만 올라. 강남, 한남동, 뭐, 한남더 일, 뭐, 나인원 한남. 그런 데가 떨어지겠지, 같이. 전체가 떨어지면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냥 가격이 안 떨어지잖아. 그것도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야? 비슷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일본은 CPI가 2개라고. 네이션 CPI하고 도쿄 CPI하고. 도쿄 CPI가 지금 더 중요해.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 하여튼 뭐 일본 얘기, 불편한 일본. 누군가 또 떠들어 되겠지. 근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일본의 야욕은 결국엔 한국하고 북한하고 분쟁이 더 커지길 원할 거다. 그러니까 개입하고 싶어 하지. 군사적인 개입이 됐던 자기네의 위기를 옆으로 옮기고 싶은 거지. 그게 이제 전문적인 걸로는 미국에 추구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그랬잖아. 미국은 환율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근린 궁핍화 정책, 옆에 있는 이웃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잘 조짐에 피해가고 환율도 맨날 그러잖아. 원달러 하지 말라고. 원달러도 아니고 엔달러도 아니고 달러엔이라고. 우리 환율 강의 한번 했었죠. 기준통화가 누군지. 한 2년 전쯤이면 벌써. 2년 전에 했나? 무슨 특집으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잘 살아남으시고 이번 주는 위기의식을 좀 가지고 적극적인 종목 공략보다는 인버스 ETF 같은 약간 좀 피해갈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컨트리 리스크가 있는 빅텍 제한적으로, 그것도 막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런 대안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사는 조금 애매한데 지난번에 진짜 웃기는 기사가 나왔죠. 이집트에다가 자주포가를 수출했어요. 폴란드, 이집트, 뭐 헝가리 이런 쪽이잖아. 동유럽하고 그다음에 이집트 IMF 신청했으면 구제금융 신청했거든. 아, 그래? 대금 받을 수 있을까? 현혹적인 거는 조금 뒤따라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이거 문자 때문에 아주 짜증스러운데, 내가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있잖아, 주식 리딩방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가 먼저 사놓고 프론트 러닝 하는 거. 나도 문자가 지금 하루에도 막 10통씩 오는데, 근데 그만 보내라고 했는데도 뭐 응답도 없고. 그거 형 다 대포폰이라 한 번 보내면 그냥 그렇겠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전화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뭐 세원 ENC하고 NSN 작전조랍시고 지금 연락 떠들어대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다 망할 수도 있다. 회사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야 이게. 세원 ENC는 자본금이 1,000억이 넘네.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돼. OLED 광치료 패치 장난해? 이런 종목은 참. 그 트위마 이름으로도 카톡에서 뭐 이렇게 애들이 뭐 합니다 뭐 그런 거 있거든. 그래요? 전부가 아닙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안 합니다. 하여튼 그런 찌라시는 좀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엔 조금 달라지길, 희망이 또 보이기를. 자, 요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또 말씀드리지만 참조해 보시고, 네, 그걸 좀 많이 활용해서 살아남는 법을 함께, 살아남으면 좋은 기회가 온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